그닥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밴드가 나와서 식전 분위기를 매우 다운시켜 놓고 이제 EX90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가 막이 오릅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To everyone here, cannot seem tell you more about balance between by 20. 총 PT의 80%가 그냥 멘트로만 구성되어 있고 관련 백그라운드 영상은 가뭄의 콩이었습니다. 2030. 게다가 발표자들이 죄다 큐카드 보면서 멘트를 대사처럼 칩니다. 정말 이 좋은 차를 저렇게 재미없고 임팩트도 없는 어설픈 연출 투성으로 준비를 했다. 신형 EX90의 프리젠테이션은 그래서 건질 내용도 별로 없었고요.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폴스타3와 100% 동일하다고 할 정도라서 달리 신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볼보 글로벌 미디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하고 영국과 스웨덴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 빌드 과정을 통해서 정보는 충분히 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 출력 사양으로 나오는데요. 그냥 트윈모터와 트윈모터 퍼포먼스로 나뉩니다. 두 사양 모두 전륜에는 241마력짜리 같은 출력의 모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후륜에는 160마력과 268마력으로 근 100마력의 출력 차이가 납니다. 제로 100도 1초나 차이가 나니까 퍼포먼스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주 구동축이 전륜이고 뒤쪽에는 디클러칭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서 타력 주행 요건이 되면 아주 빠릿빠릿하게 뒷바퀴에 들어가는 모터 동력을 차단해서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토크 벡터링 기술까지 들어가서 맘먹고 잡아 돌릴 때는 안정적인 터닝이 가능하도록 내외측 구동휠에 토크를 배분해 준다네요. 이렇게 상시 제어를 통해 올휠 드라이브가 가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콘스탄트 올휠 드라이브 주행 모드도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트림은 한 가지로 나왔는데 트림명이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울티메이트가 아니라 울트라. 볼보가 전기차에는 새로운 트림명을 쓰기로 했나 본데요. 울티메이트 플러스로 전 모델 트림 구분명을 바꾼 지가 이제 2년 차인데 전기차라고 굳이 트림명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차량 컬러는 총 7가지가 준비되었고요. 기존에 알던 컬러 외에 2가지 새로운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베이퍼 그레이는 명도와 채도만 조금 다른 또 다른 그레이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겠고요. 약간 노란빛이 도는 샌드 듄이 완전히 새로운 컬러가 되겠습니다. 볼보는 매년 계속 유지되는 컬러가 있고 2년 정도 나왔다가 사장되는 컬러가 있는데요. 우리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주문이 적은 컬러는 단종되고 그 자리를 다른 컬러가 대체하는 것이겠죠. 이 샌드 듄 컬러도 과거 비인기여서 단종된 컬러를 대체해서 나온 것일 텐데 이제 막 나온 컬러이기 때문에 향후 인기 여하에 따라서 지속적인 생산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무조건 이 컬러로 나중에 단종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대목은 기본 모터와 퍼포먼스 모터 사이에서 외형에 그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에 나오겠지만 휠 선택 가지수와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항상 이 대목이 아쉬운데요. 비싼 차는 그만큼 제조사의 마진이 좋습니다. 그럼 그 값을 치른 소비자가 선택한 물건에는 약간의 표시를 해줘도 좋잖아요. 100마력이나 차이 나는 퍼포먼스 모델인데 범퍼 아래 형상을 좀 달리 해준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흔한 배지라도 하나 더 붙여주던가 하면 좋잖아요. 실내는 총 4가지 조합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천연가죽 나파레더가 선택 사양에도 없습니다. 폴스타 3에는 패키지 선택 사양으로 있었죠. 그래서 EX90에도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겠다 싶었는데 완전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EX90에는 죄다 친환경 합성 소재와 울로만 시트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통풍 기능은 울 시트에만 들어가는 것 같고 마사지 기능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사지 기능이 빠지는 건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어차피 효과 1도 없으니까요.
가죽이 주는 고급감을 합성 소재가 과연 얼만큼 커버 쳐줄 수 있을런지,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시트 관리의 용이성이나 실용성, 착좌감 등이 월등히 좋아야 할 텐데 가죽 소재가 1도 들어가지 않는 1억이 넘는 수입차, 업계 최초의 도전이 될 것 같네요. 휠은 딱 두 가지, 21인치와 22인치 사이즈가 준비되었는데요. 앞뒤 사이즈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폴스타 3와 같은 스펙입니다. 라이다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거라 보는데요. 이 라이다 성능에 대한 예시로 보행자의 경우는 최대 250m에서부터 감지가 가능하고요.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 크기 정도의 낙하물은 최대 120m 이전에 감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요.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데이터화해서 3D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뿐만 아니라 보다 더 안전한 주행을 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111kWh시고요. 최대 250kWh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충전기만 받쳐준다면 10에서 80%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미만이고 10분만 충전해도 18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양방향 충전 전송 기술이 적용돼서 V2L, V2V, V2G 등이 가능한데요. 이는 향후 판매 국가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능 구현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직 개념만 잡힌 V2G는 제외하고 모바일 전기 디바이스를 충전할 수 있는 V2L이나 차대차 V2V는 제법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캠핑 같은 야외 활동에서는 V2L이 꽤 요긴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운드는 보스 오디오가 기본인데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된 BMW 오디오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출력 사양도 역시 폴스타 3와 같은 25개 스피커에 1610W 출력이고 헤드레스트 양쪽에도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외부 스피커를 통한 주행 가상음 샘플은 아직 정보가 없네요. 리어램프, 헤드램프 모두 익히들 예상한 대로 들어갔죠. 특히 1.3메가픽셀 LED 헤드램프가 최대 간지템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눈 뜨고 감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PT에서도 사람 눈에 빗대어 이야기하더라고요. Human eye character of the eye opening and closing. 도어 손잡이도 팝업 타입으로 들어갔고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좀 기대했던 게 원피스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전동식 내장 선쉐이드가 들어갔음 했는데요. 네, 그런 거 없고요. 따로 탈부착이 가능한 선쉐이드 액세서리가 나옵니다. 매직 선루프 뭐 이런 건 아직 볼보가 기술이 안 되나 봅니다. 부수적으로 장착 가능한 액세서리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함께 봤는데요. 폴스타 3에서 미국과 영국 사이트에서의 설명이 달라서 헷갈렸던 견인봉은 여기에서는 완전 전자동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러닝보드도 혹시 자동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가 해서 봤는데요. 그냥 고정형이고 심지어 LED 라이트 기능도 없는 간단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7인승이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접으면은요. 이렇게 접으면은 꽤 넓은 3열 시트가 드디어 완전 전동 폴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초기 2세대 XC90 시제품에서 잠깐 보여줬던 건데 양산 XC90에서는 빠졌죠. 그래서 이번 3세대에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들어갔네요. 완전 자동 주차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핸들 조향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어 변속, 차량의 전후진까지 시스템이 알아서 모두 다 수행하는 완전 자동 시스템이 들어간 거죠. 평행 수직 파크인은 물론이고 평행 파크 아웃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안드로이드 OS 들어간 모델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통은 전 후면에만 있는데 볼보에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반자동 주차 조향 보조를 위해 있었던 건데 안드로이드로 오면서 이 기능이 빠졌죠. 그런데 센서는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향후 OS 업데이트로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카메라를 통한 운전자 시선 감지로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내 레이더가 탑승자 또는 애완동물 감지해서 질식 사고 예방하는 부수적인 안전 기능도 모두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번 발표된 EX90은 앞서 발표했던 폴스타 3와 테크니컬 사양과 안전 시스템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신선한 부분이 좀 덜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저도 의욕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그저 디테일이 조금 다른 7인승이라는 점이 EX90의 가장 큰 변별 포인트인데요. 그럼 이게 현 XC90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또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휠 베이스가 고작 1mm 차이가 납니다. 그럼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휠 베이스를 맞추고 두 대의 차량을 오버랩 해보면 EX90이 뒤가 조금 길게 나온 게 보이시죠? 그런데 웃긴 게 PT를 보면 여기에다가 무슨 선과 원을 막 교차 대입해서 무슨 의미를 주려 했더라고요. 지금 XC90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무리수죠. 지상고는 EX90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는 의미가 없겠고요. 바로 실내 공간으로 넘어가면 EX90의 1열과 2열의 헤드룸이 조금 더 넉넉해졌지만 3열은 바닥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루프 라인이 조금 처져서 그런 건지 헤드룸이 1.4c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신장 170의 탑승자까지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폭도 조금 좁아졌고요. 회전 반경도 고만고만하고 브레이크 디스크는 엄청 커졌지만 제동거리는 차이가 없고요. 트렁크 공간도 거기서 거기네요. 전에 XC90 후속으로 XC100이라고 해서 사이즈가 GLS나 X7 QA급에 준하는 큰 SUV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일단 EX90은 기존 XC90과 같은 체급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XC90은 미드 사이즈 럭셔리 SUV에 속하는데요. 향후 더 큰 모델이 나올지 여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기존 XC90의 공간이 조금 아쉽다는 분들에게 EX90이 그래서 솔루션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생산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하고 이후 중국에서도 생산될 예정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인데요. 스웨덴 사이트를 보니까 구독 요금과 일시불로 사는 요금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오디오, 안전 시스템, 액세서리 등등에도 각각 월 사용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독할 사람은 하고 그냥 살 사람은 살 수 있게끔 한 건데요. 위 스웨덴 크로나를 단순 환산해서 따져보면 일시불로 구매 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530만원 정도가 되고요. 3년 약정으로 구독을 하게 되면 월 19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내는 총 비용은 6,920만원 정도가 되고요. 따져보면 3년 타고 50% 감가된다는 설정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경우를 보면 얼마 전까지 미쳐 날뛰던 볼보 중고 시세가 이제 신형 모델의 중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급 하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적당히 탄 무사고 차량이 3년 되었다고 반값 되는 경우는 과거 볼보가 비리비리할 때도 없었거든요. 보통 4, 5년 정도 돼야 반값이 되는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과 비슷한 구독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서비스 된다면 일단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런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구독과 리스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구독이 메리트가 있는 상품일지 아닐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오픈된 EX90을 주문하면 영국에서는 16개월에서 18개월 후에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 본격 양산까지는 멀었다는 건데요. 제가 좀 의아한 건 폴스타3도 그렇고 이번 EX90도 그렇고 신모델 발표에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소 조급하게 발표를 한 이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경쟁사 차량들을 의식해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함인가 싶기도 한데 볼보가 지금 그럴 때는 아니죠. 엊그제 검수한 S90 B6 썬더그레이의 마룬 브라운 내장 차량은 가까운 중국에서 만들어서 오는데도 23개월이 걸렸습니다. 볼보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SUV EX90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란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단정한 게 저는 좋아 보이는데요. 다만 EX90에 그렇게까지 큰 환호를 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아쉽거나 걱정된다고 보는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된 운용 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불안한 초기 안정성 때문입니다. 과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볼보 코리아가 이후 공개 신차 발표 행사를 열지 않기도 하지만
작년에 나온 안드로이드 OS도 아직 오류가 왕왕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드웨어까지 완전히 새로운 초기 제품을 얼리 어댑터로서 구매한다면 넓은 아량으로 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1억 넘게 주고 사는 꼴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